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신부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부전의 정의 그리고 간략한 병태생리 정도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부전이란 이전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이 부전이란 자체가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면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신부전이라고 하고요. 그럼 어떠한 원인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상동맥 질환이에요. 관상동맥이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주는 혈관이잖아요. 이 동맥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에 영양과 산소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산소가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겠죠. 대표적인 질환은 심근경색이죠.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질환들로 인해서 산소를 전달하지 못하면 심장은 어떻게 되느냐, 괴사가 이루어져. 심근에 괴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심장의 펌프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근질환이에요. 또 다른 말로 심근증이라고도 하고요. 크게 비대성,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제한성 심근증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펌프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부전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고혈압이나 판막질환 등으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고혈압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심장에는 크게 4개의 판막이 있죠. 이천판막, 그리고 삼천판막, 그리고 폐동맥 판막, 대동맥 판막이에요. 그래서 4개의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에 질환이 생겨서 기능이 안 되게 되면 역시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심근에 염증이 발생하더라도 역시나 심장 근육이 떨어질 수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음주 등도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심장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신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신부전을 분류해 볼게요. 크게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좌심부전의 주 증상을 살펴보면, 좌심실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축 기능이 저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좌심실의 심박출량이 떨어지겠죠. 왜? 좌심실이 짜주는 기능, 펌프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뿜어내는 심박출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순환에 부전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조직세포가 산소 영양분이 부족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피로예요. 좌심실이 짜주지 못하기 때문에 좌심방압이 증가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심장의 구조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좌심실이 수축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팽만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팽만이 어디로 영향을 미치냐, 좌심방에서도 짜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도 팽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좌심방에 혈액이 팽만하게 되면 여기 압력도 올라가겠죠? 이 압력이 올라간 것을 좌심방압 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좌심방압이 증가하게 되면 폐정맥압도 증가합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옆에 폐 그림을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폐가 있으면 폐에서 가스 교환을 마친 프레시한 혈액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기 정맥을 타고, 폐정맥이죠. 폐정맥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혈액으로 충만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혈액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에 우열도 생겨요. 폐 우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정맥압 증가는 폐순환계에 우열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폐에 우열이 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혈액이 많은 거잖아요. 폐에 혈액이 많아지면 폐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호흡곤란, 기좌호흡, 잦은 기침, 혈액 섞인 객담이라든지 청진상, 나음은 폐에 우열이 있거나 수분, 폐부종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청진상, 뽀드득 거리는 소리를 나음이라 그랬죠. 또 다른 말로 수포음, 이런 음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폐가 우열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 좌심부전에 증상이 나왔었어요.
지금 앞전에 알려드린 이런 기전을 알고 계시면 당연히 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심부전인 경우에는 폐에 관련한 증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폐 우열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폐 동맥에서 폐로 보내는 폐동맥에도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여기도 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내는 혈액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폐로. 그렇기 때문에 폐동맥 압도 상승하게 되고 결국은 우심실의 압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심부전의 기전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시면 좌심부전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우심부전도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심부전이 지속되면 우심실에 부하가 걸리게 돼요. 그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심부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심부전의 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심부전이니까 우심실 수축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심실의 박출량도 저하되겠죠. 좌심장이랑 똑같이 이런 경우에 우심방압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신에 정맥압이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우심실의 기능이 떨어져서 잘 짜주지 못하면 여기에 혈액이 가득하겠죠. 그 이후에 우심방도 혈액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왜? 넘겨주지 못하니까요. 우심방도 혈액이 팽만하게 되면 결국은 상대정맥, 하대정맥이 팽만하게 되죠. 이후에는 이 대정맥들에 유입되는 점점 작은 정맥들 순으로 계속 혈액이 팽만하기 시작할 거예요. 상대정맥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 있는 작은 정맥들도 계속 혈액이 밀리기 시작해요. 교통체증 같은 거죠. 그러면 전신의 정맥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전신 정맥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신의 정맥압이 증가하게 되면 말초에서 심장으로 정맥이 잘 환류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말초에 혈액이 고여있게 돼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풀어서 하지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 전신에 정맥압이 상승하게 되고, 왜? 정맥 안에 혈액이 많아지니까요. 중심정맥압이 10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증상들이 크게 우심부전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심부전이 생기게 되면 정맥에 혈액이 고이게 돼요. 이 고이게 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우심부전의 주 증상입니다. 중심정맥압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심정맥압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정맥압이에요. 그래서 경정맥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환자를 이렇게 45도로 앉혀놓고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30도에서 45도 둘 다 괜찮습니다. 경정맥의 박동하는 부분을 잘 살펴서 위치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가 흉골각 부위거든요. 흉골각 부위에서 직각으로 자를 두고 여기 높이를 측정하는 건데, 이 흉골각에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보통 3에서 5cm, 이 수치가 정상인데 10 이상이면 보통 비정상으로 본다는 거죠. 이 경정맥 박동이 여기서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정맥의 우열이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높이로 전신에 정맥압이 어느 정도 상승되어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혹시나 흉골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네, 여기 이 부위가 옆으로 보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흉골각이라고 합니다. 이 끝부분은 검상돌기라고 하죠. 최소한 이 정도 용어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심부전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좌심실에 부하가 걸리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 정맥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정맥과 동맥을 이어주는 모세혈관이 있죠. 굉장히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정맥압이 상승하게 되면 모세혈관에도 혈액이 꽉 차게 되고 결국은 동맥도 우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대동맥의 압력도 상승하게 되고 대동맥으로 혈액을 짜주게 되는 좌심실도 혈액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결국 좌심실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결국은 좌심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잘 종합해 보시면 어떠한 원인으로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부전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좌심부전이나 우심부전이 될 수 있는데, 좌심부전이 발생하더라도 혹은 우심부전이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반대인 우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좌심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체 심부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잘 관리를 해서 악화되지 않게 예방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심장과 폐는 바로 옆에 있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망가지게 되면 폐도 망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좌심부전 때문에 폐에 우열이 발생하면서 폐가 문제가 됐잖아요. 반대로 폐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나 심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또 심장의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폐와의 관계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신다면 순환기계와 호흡기계가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니게 될 거예요. 이 심부전에 대한 진단 방법과 치료 간호는 어차피 순환기계에서 다시 알려드릴 거라서 오늘은 이렇게 심부전의 정의,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는지, 주, 증상 여기까지만 다뤄봤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